이어서 보자. 여기에 이제 규직선의 위치 관계가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배웠었는데 여기에 하나가 더 추가가 되는데 어떤 추가가 되냐면 새로운 위치 관계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중에 하나를 또 떼냅니다. 한 점에서 만나기는 하는데 얘가 이렇게 수직으로 만날 때 결과부터 이야기를 해주면 저렇게 수직으로 만날 때는 두 직선의 기울기 곱이 그렇지 마이너스 1이다. 이미 알고 있는 친구도 있어요. 자,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얘네들은 크게 설명이 필요 없을 거라고 봐요. 단순하게 직선의 방정식 두 개 놓고 그거 갖고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얘네는 별로 이야기가 없을 거예요. 범기야, 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정신 차리세요. 네, 증명을 해봐야겠죠? 왜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 나오는지. 자, 요 직선 하나를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하고 요 직선을 y는 m 프라임 x 플러스 n 프라임 이렇게 나타냈어요. 됐습니까? 사실 여기서도 이제 한 가지 뭐가 들어오냐? 도형의 이동의 개념이 살짝 들어와요. 요 직선이 두 개가 어디 위치에 있는지 지금 모르잖아. 그치? 그래서 쟤를 강제로 요걸 통째로 끌어서 어디다 갖다 놓냐면 교점이 원점에 오게 끌어다 놔요. 원점에 오게 끌어다 놓으면 직선 하나 이렇게 생겼고 또 다른 하나는 수직으로 이렇게 생긴 애가 나올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저걸 끌어다 저렇게 갖다 놓으면 얘도 y절편이 0인 거고 얘도 y절편이 0인 거잖아. 기울기만 고정시켜서 갖고 온 거예요. 기울기만. 그래서 얘는 y는 mx 이렇게 나올 거고 얘는 y는 m 프라임 x 이렇게 나올 겁니다. 됐어요? 왜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인지 보고 있는 중이에요. 자, 여기 특정한 점을 하나 잡아요. 1을 잡습니다. 1. 이렇게 생겼습니다. 됐니? 그러면 요 점의 좌표는 1,m인 거고 요 점의 좌표는 1,m 프라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럼 이제 여기서 뭘 이용하냐면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요. 피타고라스를 이용할 건데 요 길이 그 다음 요 길이 그 다음 요 길이 세 가지를 놓고 비교를 하는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먼저 얘부터 구해보자. 여기를 O라고 하고 얘를 A 얘를 B라고 하자. 그럼 OA의 제곱 더하기 OB의 제곱 얘는 AB의 제곱 이렇게 나와야 돼요. 피타고라스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OA의 제곱은 하고 봤더니 원점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잖아. 그럼 1의 제곱 더하기 m제곱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1의 제곱 더하기 m제곱 여기도 마찬가지 1의 제곱 더하기 m 프라임의 제곱 됐습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더한 게 뭐랑 같아야 되냐? AB의 제곱하고 같아야 돼. AB의 길이를 봤습니다. X좌표가 똑같으니까 Y좌표의 차이만 보면 돼요. 차이만. 됐어? 그래서 m-m 프라임 요 길이니까 m-m 프라임의 제곱. 쌤, 얘 더해야 되지 않나요?
M이라고 잡은 데는 양수고 어. 아니 그 M이라고 잡은 데 양수고 M 프라임이라고 잡은 데는 음수니까 네. 근데 왜 빼는 거예요? 아, 좋은 질문이에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지난 시간이 아니고 금요일 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할 때 오른쪽 좌표에서 왼쪽 좌표를 무조건 어떻게 했어요? 뺐어요. 좌표가 양수가 되든 음수가 되든 관계가 있어 없어? 그냥 빼라고 했었어요. 무슨 말인지 기억나요? 그때 여기가 3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5야. 그럼 요 둘 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돼요? 8이지. 근데 얘를 더해버리면 마이너스 2가 되는데 그건 거리가 아니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y좌표도 마찬가지 위의 좌표에서 아래 좌표를 빼주면 됩니다. 됐습니까? 좋아요. 네, 다시 이제 이어서 정리를 해보면 얘가 m제곱 마이너스 2m의 m' 플러스 m'의 제곱 이렇게 되면서 m' 제곱 n제곱 이렇게 사라집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뭐냐? 그래서 m 곱하기 m'은 마이너스 1이다. 기울기가 어찌됐든 간에 얘네들이 수직으로 만나면 무조건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라는 소리예요. 됐습니까? 이게 가장 주된 내용이에요. 왜? 앞에는 중학교 때 했던 거기 때문에 주로 다루지 않아요. 대부분 다 이걸 다룹니다. 알겠지? 이건 한 번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한테 증명하라고는 잘 안 합니다. 그렇지? 대표 이제 9번 볼게요. 76페이지입니다. 점 4, 마이너스 1을 지나고 직선에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라고 했어. 평행하면 기울기가 뭐라 그랬어? 같다. 그러면 거기 나와 있는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야.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직선의 기울기도 마이너스 2가 돼야겠지.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2가 되고 한 점 어디를 지나면 4, 마이너스 1을 지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7이다 하고 쓸 수 있습니다. 됐어요? 두 번째. 자, 여기를 지나는 직선의 수직이고 라는 말을 썼어요. 수직이고. 범기야, 뭐 어떻게 구하면 될까? 수직이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수직이래요. 그럼 먼저 그 두 점이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부터 알아야겠지. 그래야 수직인 걸 찾다 만나 뭐 어쨌든 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래서 거기 마이너스 2,3 그 다음에 3, 마이너스 7 얘 기울기를 그려봅니다. 요 기울기 x축의 증가량 5 y축의 증가량 마이너스 10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2예요. 그치? 그럼 이거의 수직이니까 이거의 수직 기울기 얼마 돼야 돼요? 2분의 1이 돼야지. 이렇게 만들어져. 그리고서 어디를 지난데? 2,1을 지난대. 미안 1,2가 뭐 이상하다 했어. 1,2를 지난대.
이렇게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y는 2분의 1에 x-1 더하기 2에서 y는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3 이렇게 나오겠다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 두 직선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직선이 하나는 16x 플러스 ay 플러스 2 16x 플러스 ay 플러스 2는 0 그 다음 또 다른 하나는 2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3y 플러스 1은 0.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평행할 때랑 수직일 때 a 값을 구하래요. 됐어요? 자 선생님이 저걸 식으로 안 쓴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이거를 y는 하고 쓰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그치? 그래서 굳이 저거 식을 써놓고 저거 공식을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그때그때 필요한 걸 찾으세요. 알겠지? 그런 연습을 좀 하세요. 마이너스 a분의 16x 그 다음에 마이너스 a분의 2 얘는 y는 3분의 2 마이너스 ax 더하기 3분의 1 이렇게 돼 있어. 사실 저 뒤에 거는 의미 없어요. 그치? y절편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수직이랑 평행이라고 했으니까 먼저 평행인 거 한번 보자. 평행 평행이 되려면 요 기울기랑 요 기울기랑 어때야 돼요? 같아야 돼요. 마이너스 a분의 16하고 3분의 2 마이너스 a하고 똑같다. 있어?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48은 2 마이너스 a 곱하기 a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a 되고 플러스 2a 플러스 48은 0 a 되고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8은 0 a는 뭐랑 뭐가 나와요? 8이랑 마이너스 됐어요? 8이랑 마이너스 6이 나와. 아, A가 8이랑 마이너스 6이 나오는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좀 되는 애가 있네요. 없을 줄 알았더니 8을 넣으면 얘네 둘이 달라지기 때문에 평행이에요. y절편이 같으면 기울기도 같고 y절편까지 같으면 일치라고 했잖아. 그치? 근데 A에다가 마이너스 6을 대입하면 뭐가 돼요? 일치해버리지. 그렇기 때문에 얘는 사용이 안 됩니다. 평행하고 일치는 엄연히 다른 거예요. 평행은 기울기만 갖고 y절편은 다를 때고 어디 갔어? 일치는 다 똑같을 때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6은 안 되고 8만 된다. 됐지? 그 다음 수직일 때 수직 기울기 곱이 얼마? 곱하기 3분의 2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 이 플러스로 바꿔주고 3a 양변에 곱해주면 16 곱하기 2 마이너스 a는 3a 이렇게 돼요. 됐니? 그래서 마이너스 16a 플러스 32는 3a가 되는 거고 19a가 32가 돼서 a는 19분의 32 맞아? 왜 이래? 맞아요. 저렇게 하는 거예요. 됐어요? 숫자가 너무 지저분해서 내가 잘못된 줄 알았어.
됐니? 넘어가서 대표예제 11번 새 직선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도록 하는 모든 상수 A 값의 합을 구하여라.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 풀이가 조금씩 길어질 수 있습니다. x 플러스 y 마이너스 7 요거하고 2x 마이너스 y 플러스 4는 ax 마이너스 y 플러스 됐어? 보고 있어. 정말 안 돼. 자, 요거 이제 우리가 보기 편하게 바꿔야 될 건데 그 전에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는데요. 직선이 3개가 있는데 보편적으로는 직선 3개가 있으면 이렇게 만나면서 삼각형이 꼭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지는 경우가 언제냐? 셋 다 평행할 때 혹은 2개만 평행하고 하나는 평행하지 않을 때 혹은 3개가 한 점을 지나요. 이런 경우에는 삼각형이 안 만들어집니다. 이해돼요? 근데 이렇게 됐을 때 말고 이런 경우가 여기서 만들어질까요? 얘네 둘이 이미 기울기가 다르지? 그럼 이런 경우는 만들 수 없다가 돼버립니다. 결국 마지막에 문제 풀 때는 이렇게 생긴 2가지만 생각해 주면 돼요. 됐어? 그래서 첫 번째 경우 2개가 평행하고 하나가 평행하지 않을 때 그럼 2개가 자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7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요것도 y는 2x 플러스 4 얘는 y는 ax 플러스 1이다. 됐니? 자, 2개가 평행하되 얘네들은 평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일 위에 거 제일 아래 거 평행하든가 중간 거 제일 아래 거 평행하든가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럼 나오는 a 값은 뭐랑 뭐예요? a는 이렇게 2가지가 나오게 돼요. 됐습니까? 그 다음 3개가 한 점에서 만나야 되지. 그럼 얘네 둘의 교점을 얘가 지나면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얘네들의 교점을 찾아봐요. 교점 찾아봐. 어디야? 위에서 아래 거 빼봐. 연립하면 되잖아. 3? 위에서 아래 거 빼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3은 0이네. 얼마? 6,1? 1,6이겠지. 됐어요? 아니 그냥 연립하라고. 연립하시면 돼요. 연립을 해보면 x가 1 나오고 y가 6이 나와요. 얘가 여기를 지난다는 말은 이 점의 x, y가 요 방정식의 해라는 뜻이라 그랬지. 그래서 x 대신에 y 대신에 6 집어넣고 x 대신에 1을 대입하면 성립하더라. a는 얼마? 5 이렇게 나와. 됐니? 됐어요. 넘겨서 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는 게 나오는데 선생님 직선이 어려워요 라고 할 때는 다 제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항상 선생님이 지금 학원에서만 한 20년 가까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거의 한
한 18년 동안 고등부를 했어요. 근데 학생들이 가지고 오는 질문을 보면서 항상 느끼는 건데, 선생님 직선이 너무 어려워요 라고 얘기를 할 때는 다 했던 정과 직선 사이의 거리 때문에. 왜 그러냐면 제가 내용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귀찮아서 안 그려요. 그럼 눈에 안 보여요. 본인이 머리로 생각할 수 있다고 믿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머리로 생각이 안 나면 그림을 그려서 눈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냥 저냥 머리로만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 돼요. 그러면 이제 가지고 와서 선생님 모르겠어요. 선생님은 뭐라 그래? 왜 해보지도 않고 모른다 그래? 또 학생 뭐라 그래? 해봤어요. 어디까지 했는데? 하고 말로 하기 시작해요. 그건 한 게 아니에요. 아까 뭐라 했어?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야 된다 그랬지. 그지? 그럼 좌표의 표시도 해보고 그림도 그려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면서 시도를 해봐야 해본 거지. 그냥 가만히 문제만 읽었는데 해결책이 처음부터 끝까지 안 떠오른다고 해서 선생님 모르겠어요 이러는 거는 수학 공부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알겠지? 졸지 말고 고개만 끄덕이고 있지 말고 졸면서 고개만 끄덕이고 있어. 참고로 얘기하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나오는 공식들은 부수적인 거예요. 부수적인 거. 주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익혀야 될 건 저 내용입니다. 내용. 알겠어요? 내용을 정확하게 익히시고 부수적인 애들은 부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문제가 풀려요. 공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번 우리가 공식을 증명할 수는 없잖아. 안 그래? 그래서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여기 점이 있고 직선이 있습니다. 그럼 점하고 직선하고 거리를 잴 건데 뭐가 거리인데? 라고 물어보면 여기서부터 한 점까지면 그 점까지 3분 이어놓고 길이를 재면 되겠지만 얘는 점이 무수히 많은데 그럼 누구랑 잴 거냐 이거야. 범기야 누구랑 할까? 너랑 할까? 정신 차려. 알았어? 정신 똑바로 차려. 어려워 이거. 너 이거 앞에 다 했어 안 했어? 처음 듣는 거야? 한번 들었어? 알아서 자고 있는 거야? 그건 아니야? 정신 바짝 차려. 딱. 점들이 여러 개가 있으면 거리를 잴 수 있는 것도 여러 개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말을 두 가지로 바꿔서 하는데 첫 번째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점에서부터 직선 위에 있는 점까지의 거리들 중에 최소값이라고 해요. 혹은 점에서 직선에 내린 수선의 발까지의 거리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도 합니다. 알겠어요? 둘 다 어차피 같은 말이에요.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저기서 저기까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거리를 낼 건데, 자, 요 직선의 방정식을 뭐라고 할 거냐면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고 할 거고, 됐어요? 이 점의 좌표를 x1, y1이라고 했을 때 요 점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라고 하는 요 값은 어떻게 계산이 되냐?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될 때가 ax1, by1, c. 자, 이거를 외워야겠지.
기본적으로 식이 길어요. 그치? 식이 긴데 저거를 유도할 수 있을까? 하라 그러면 몰라. 또 선생님이 한번 알려주면 또 기가 막히게 또 따라서 유도하는 친구들도 있기는 한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저걸 유도하라 그러면 못해요. 유도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못하기 때문에 공식을 외우는 거예요. 근해 공식 유도해봐라 라고 하면 할 수 있어요? 근해 공식 기억나? 그럼 근해 공식을 유도를 해봐. 어떻게 해서 근해 공식이 나왔는지 나가면 할 수 있어요? 기억 안 날걸요? 학교에서도 알려주고 사실 학교에서 시험 볼 때 그걸 이용해서 시험을 내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지나고 나면 다 잊어버려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가 선생님 설명을 해주겠지만 잊어버릴 거예요. 그렇지만 또 공식은 잊어버리면 안 되고 제가 어떤 식으로 계산이 돼서 저렇게 나왔는지 정도는 한 번쯤은 보고 이해를 하라는 얘기예요. 알겠지? 나 지금부터 쟤를 찾아볼 거니까 부담은 갖지 마시고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알았지? 자, 여기 직선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애가 있다. 됐니? 그리고 여기 x1, y1이라는 점이 있어요. 그때 여기에 내린 이 직선에 내린 수선의 발을 뭐라고 할 거냐면 x2, y2라고 이렇게 할 겁니다. 자, 먼저 큰 틀에서 설명을 해볼게요. 왜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찾을 건지. 첫 번째는 뭘 이용할 거냐면 얘네 두 점 사이의 거리니까 궁극적으로 구할 건 x1 마이너스 x2의 제곱 더하기 y1 마이너스 y2의 제곱을 구할 거예요. 됐어? 그리고 또 어떤 걸 이용할 거냐면 얘 직선의 기울기가 있을 거예요. 그치? 맞아? 그럼 얘랑 요 점 A라는 애랑 H라는 요 점하고 기울기가 또 있을 거야. 그치? 걔네들의 곱이 얼마가 돼야 돼? 수직으로 만나니까 마이너스 1이 돼. 그걸 이용을 할 거예요. 됐어요? 네. 잘 보세요. 요 기울기랑 얘 기울기를 볼 건데 요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a가 기울기예요. 아니 얘네 둘의 기울기는 x1 마이너스 x2 y1 마이너스 y2 x2 마이너스 x1 y 바꾸자. x2 마이너스 x1분의 y2 마이너스 y1 얘가 기울기야. 맞지? 얘네 둘이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나오려면 요거에 역수에다가 플러스 기호 붙인 애가 마이너스 기호를 하나 더 붙인 애가 얘가 되면 돼. 맞잖아? 그래서 얘는 A분의 B 이렇게 하고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럼 요 식에서 출발을 해서 나중에 찾으려고 하는 게 뭐냐면 x2 마이너스 x1의 제곱 y2 마이너스 y1의 제곱 x1 마이너스 x2의 제곱이나 x2 마이너스 x1의 제곱이나 같은 거예요. 제곱을 했기 때문에. 알겠지? 자 요거를 구할 거야. 얘를 식을 좀 변형을 해야 돼요. 됐니? 자 어떻게 바꾸는지 잘 보세요. b 넘기고 x2 마이너스 x1을 넘깁니다. 그럼 어떤 식이 만들어지냐면 b분의 y2 마이너스 y1은 a분의 x2 마이너스 x1 이렇게 나와요.
요거까지 이해돼요? 여기서 얘를 선생님이 잠깐 K라는 문자로 바꿔. 같은 값이니까. 됐어요? y2 마이너스 y1은 bk고 x2 마이너스 x1은 ak야. 여기까지 이해되니? 나는 여기서 식이 잠깐 바뀌어요. 루트 요거의 제곱 a제곱 k제곱 얘는 b제곱 k제곱 정리하면 k 절대값 k에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k제곱으로 묶어낸 거야. 근데 k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절대값을 씌워야겠지.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뭐만 찾으면 되냐면 k만 찾으면 돼요. k가 얼마인지가. 그걸 뭘 이용을 하냐면 얘가 요 직선 위에 점이라고 했어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 ax2 더하기 b y2 더하기 c는 0이 됩니다. 맞아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y2 대신에 y1 더하기 bk를 쓸 거고 x2 대신에 ak, x1 더하기 ak를 쓸 거예요. 됐니? 그럼 얘가 a 곱하기 x1 더하기 ak b 곱하기 y1 더하기 bk 플러스 c는 0 됐습니까? 자, 나는 지금 구하려고 하는 게 요 K잖아. 그럼 K를 묶은 애들은 한쪽에 놓고 다 한쪽으로 보내야 K만 남기고 다 보내야 K가 나오지. 그래서 전개를 먼저 해봐. AX1 A제곱 K BY1 B제곱 K 플러스 C 이걸 제 K 들어있는 애들만 우변으로 이해를 합니다. 됐어요? K 들은 애들만 우변으로 이해를 해보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에 마이너스 붙여서 K가 되는 거고 AX1 BY1 C 이렇게 나와. 됐습니까? 그럼 K는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마이너스가 붙어요. B제곱분의 AX1 BY1 C 이렇게 된다는 얘기. 여기까지 이해? 여기에 절대값을 씌우면 얘도 절대값이 씌워지기 때문에 여기 있는 마이너스가 의미가 있어 없어? 없어져.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가 되는 거고 요거를 이제 구해보면 얘랑 약분이 됩니다. 요걸 제곱하면 얘가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분모가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고 분자는 어차피 절대값이 계속 따라와야 되니까 분모는 양수라서 그냥 둔 거예요. 됐니? 그래서 ax1 by1 c 이렇게 만들어지더라. 됐습니까? 여러분 백지 주고서 이거 써? 그럼 쓰겠어요? 안 돼요. 처음에 힘들어요. 연습해보지 않으면. 이거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디 받아 적지 마세요. 받아 적을 필요도 없고 그냥 뭔가 좀 복잡하긴 한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기대를 하고 이걸 설명해 준 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려고 하는데 기울기를 이용한 거
이해돼요? 수직이라는 것 때문에 앞에서 우리가 수직이 어떻게 된다라는 걸 알고서 그걸 여기다 이용했다는 거. 알겠지? 그리고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했다는 거. 요 두 가지 때문에 이걸 설명을 한 거예요, 사실은. 이해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런 식으로 구할 수 있구나라는 것만 그냥 이해를 하세요. 됐지? 지워버려. 너무 힘들스럽다. 어느 순간 수학을 하는데 숫자보다 영어가 더 많아요. 솔직하지. 지금도 다양했어요. 숫자가 하나도 안 들어. 마이너스 1 하나 들어. 오늘 배우는 것까지가 주말에 저기 나와요. 뭐야? 시험에 나와요. 주간 테스트. 오늘 아니고 다음 시간에도 조금 문제를 더 풀어야 될 텐데 지금 이게 시간이 안 될 거야. 되려나? 하나, 둘, 셋, 넷. 네 문제? 문제 한번 봅시다. 빠르게 하면 되려나? 88페이지. 페이지 12번이에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9의 6,13에서부터 직선이 y는 3분의 4x 플러스 k 이렇게 나오네. 네 거리가 9랍니다. 얘네 둘 사이의 거리가 9야. 그때 k 값을 구해라라는 건데 모양새를 보세요. 얘랑 얘 모양이랑 똑같아요? 똑같지 않아요. 내가 공식을 쓰려면 당연히 이 모양으로 바꿔가야겠지. 그치? 근데 엉뚱하게 바꾸기보다는 분수를 없애버리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양변에 3을 곱해요. 양변에 3을 곱하면 3i는 4x 플러스 3k 이렇게 되는 거고 3i를 넘겨요. 3i 넘기면 4x 마이너스 3i 플러스 3k는 0. 그럼 요 점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니까 d가 9였지. 9는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 16 더하기 9 절대값. 여기서부터는 좀 쉬워요. x 대신에 6 대입하고 y 대신에 13만 대입하면 됩니다. 있어요? 외우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렇다고 끌어주네. 네, 연서야. 정신 차리시오. 자, 6 집어넣으면 24. 13 넣으면 마이너스 39 더하기 3k 이렇게 됩니다. 됐습니까? 얘 얼마야? 5. 그래서 45는 절대값 3k 마이너스 15. 야! 정신 차리세요. 5, 9. 순간적으로 내가 또 계산 잘못한 줄 알았잖아. 5, 9, 45. 그래서 k는 마이너스 10이거나 아니면 20. 두 가지다. 됐습니까? 둘 더하면 10. 다음 얘를 14. 선생님이 나쁜 놈을 입고 수업하는데 내줄 거야. 배수도 있어. 나 뒤에 2시간 또 해야 돼. 심지어 이거 끝나자마자 바로 올라와서 종례하고 그러고 다시 내려가야 돼. 힘들어. 도와줘. 자, 대표예제 13번. 90페이지. 루트 x 마이너스 2y
루트 5x 마이너스 2y 플러스 12는 0 루트 5x 마이너스 2y 플러스 4는 0 두 직선 사이의 거리잖아. 그럼 봐. 우리 평행선이 있을 때 이 점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랑 이 점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랑 이 점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랑 다 어때요? 다 같아요. 그럼 점 하나 선정해서 반대편에 있는 직선까지의 거리만 그걸 구해주면 돼요. 그럼 점을 어떤 걸 고를까? 팁 하나 알려줄게요. 0하고 1이 많이 들어간 게 제일 좋아요. 그래야 계산할 때 조금 편해요. 대입을 할 거기 때문에. 이해돼요? 그래서 0, 어쩔 수 없이 5 이렇게 그냥 잡는 거야. 아무거나. 내 말 이해됩니까? 아 그거 싫어요. 0,2로 잡든가. 그럼 마음대로 하세요. 됐어? 선생님은 0,5로 할게요. 요 직선 위에 있는 점이니까 나는 얘랑 여기까지 거리를 구하면 돼요. 맞지? 그래서 루트 루트 5의 제곱 2의 제곱 분의 절대값 0 빼기 10 더하기 4 이렇게 돼요. 얼마나? 2 나오죠. 3 됐어요? 어떻게 하는지 알겠습니까? 새해처럼 자 대표예제 14번 적극적으로 하는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시는 걸 원하는데 자 요거는 어떻게 해야 구해야 하는지는 머릿속에 떠올라요? 삼각형이 있어.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거야. 첫 번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합니다. 됐어요? 두 번째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요. 됐어요? 세 번째 얘네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요. 그리고 나서 네 번째가 넓이를 구하면 돼요. 네. 시간 잘 가겠지? 네. 그래서 선생님이 팁을 하나 알려줄게요. 3,4 마이너스 1,2 5, 마이너스 2. 자, 요거 할 때 우리가 신발끈 공식이라고 있어요. 신발끈 공식. 요거에 대한 증명은 안 해요. 요거에 대한 증명은 안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혹시라도 이제 고등학교 올라와서 시험을 보는데 선생님이 이걸 서술형으로 냈다. 이딴 식으로 풀면 안 됩니다. 감점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그냥 점수를 못 받아요. 알겠어? 교육과정이 안 나오기 때문에. 자 이렇게 써요. X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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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Y 이렇게 쓰는데 순서대로 A, B, C, A 이렇게 한 번씩만 쓰시면 돼요. 처음에 쓴 거 마지막에 한 번만 더 쓰면 돼. 순서는 상관없어요. 됐니? 왜 신발끈 공식이라고 하냐면 여기 절대값 시험으로 2분의 1을 할 건데 계산을 어떻게 하냐? 대각선으로 곱합니다. 그 둘의 차이를 봐요. 됐어? 자, 얘네들이 곱하면 6, 곱하면 1, 곱하면 20 더해서 얼마? 27 나오지? 얘네들이 곱하면 마이너스 4, 얘네들이 곱하면 10, 얘네들이 곱하면 마이너스 3. 다 더하면 얼마?
그래서 둘의 차이가 얼마야? 24. 그럼 반으로 나누면 돼. 오, 내가 설마 뭐 잘못된 거 가르쳐줬을까봐? 모양이 이렇게 생겨서 신발끈 공식이라고 하는데 삼각형 넓이를 구할 때 점세개가 주어지면 이걸로 구하는 게 훨씬 빨라요. 내가 아까 얘기했지, 내가 단계가 4단계에 맞춰서 구해야 돼요. 직선 구해야 되고 두 점 사이 거리도 구해야 되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도 구해야 되고 넓이도 따로 구해야 돼요. 그러려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요거를 알려주는 건데 자 얘기했어요. XY, XY, XY가 있으면 XY, XY, XY에 젤 앞에 쓴 거 한 번 더 쓰고 곱해서 더하고 차이의 반 이렇게 보시면 돼요. 둘의 차이의 반. 그래서 알아두기는 하되 뭐 그렇게 크나큰 뭐가 뭐 기대는 하지 마세요. 많이 안 나오긴 해요. 자, 대표의 15번 빨리빨리 해보자. 부직선이 이루는 각의 이름 분산. 아우씨, 빨리 안 되는데. 자, 부직선이 이렇게 있어요. 부직선이 이루는 각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지. 각의 이등분선이라고 해서 하나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고 보죠. 여기서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점에서부터 요 1번 직선하고 2번 직선이라고 했을 때 1번 직선까지의 거리하고 이 점에서부터 2번 직선까지의 거리하고 어때요? 같아요. 무조건 같아집니다. 그지? 이해돼요? 그럼 내가 요 직선 위에 있는 점을 x, y라고 해놓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랑 같다라고 해서 식을 쓸 건데 그러면 두 가지가 나와요. 시간 선생님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요렇게 생긴 것도 있을 거고 여기를 이등분하는 것도 있을 거 아니야? 아니야? 맞아요. 같이. 그래서 항상 두 가지가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됐습니까? 자, 이 점에 x, y라고 하기에 좀 헷갈리면 쟤를 p, q라고 할게요. 여기를 p, q라고 해놓고 마지막에 x, y라고 바꿀 거예요. 이게 좀 길어서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할게요. 자, 이제 3층 가자. 집에 가고 싶어.